안녕하십니까, 고영학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극수필 9강 이상의 산촌 여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작품은 이제 이상이 이제 그 말년에 폐결핵을 알아요. 그래서 폐결핵 때문에 평안남도 성천이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면서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갔기 때문에 고향에 이제 이 시골에 가고 싶었던 게 간 게 아니고, 또 원래 이제 이상이 나고 자란 곳이 이런 시골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자연 친화적인 다른 작품들과는 좀 대비된다고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작품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면 이 작품은 자연보다는 도시를 더욱더 좋아하는 어떤 지식인의 관점 요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조금 파악해 주시는 게 좀 좋다. 요건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 다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 작품은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 모두 4번 나왔는데, 지금 보시는 산촌여정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95학년도 수능에 그 유명한 날개라는 소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날개가 시간이 지나서 2008년 9월 평가원에 다시금 이 날개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소설이고요. 소설은 이렇게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2006학년도 수능에 조춘 전묘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14학년도 수능에 권태라고 하여 이게 수필 작품이 나왔는데, 지금 요 작품은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이 권태라는 요 작품과 연결해서 좀 공부를 같이 해두시면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흐르는 내용 분위기는 좀 비슷해요. 근데 좀 이제 다른 건 뭐냐면, 저 권태라는 작품은 이 시골에 와가지고 너무 지겨운 거야. 그 지겨움이 반복되는 생활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산촌여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 지루해하긴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도시에 지금 남겨두고 온 어떤 가족에 대한 걱정, 이런 게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산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 가재를 잡아먹는 고물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 밖에서는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가 내려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게 이런 거야. 결국에 지금 이건 뭐냐면, 도시인의 관점에서 서술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시골에 이런 동물들이 산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뭐였냐면 역발상을 한 거예요. 역발상.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 동물을 잡아다가 동물원에 간 게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게 여기 온 게 아니냐. 이해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성적인 표현이 되겠지. 동물원에 걸 여기다 왜 풀어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개성적인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그다음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금음치라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 어둠 속에 자꾸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팔봉산이 사라져 버렸대. 요거는 이제 의인법을 쓴 건데 그만큼 여기는 이 시골 밤이 무척 어두움을 강조하는 거야. 도시는 레온사인도 있고 건물에 불빛도 있으니까, 게다가 뭐 차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밝겠죠. 근데 시골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빛만으로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은 그 별빛이 무척 밝다. 누가복음이란 건 성경이니까 그 성경 깨 같은 글씨도 보인다 이거, 별빛만으로도. 그래서 별이 많고 별빛도 별빛도 밝아요. 밝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해지 못한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을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선 어떤 낭만적인 밤 풍경을 묘사하고 있어요.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객주 집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놓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석유 등잔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예요. 과거 회상의 매개체. 이것 때문에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거야. 가볼게.
그 도해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냄새가 소년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자, 도해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냄새.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여기는 이 석유 등잔이 그래, 과거에서의 매개체이면서 뭘 할 수 있냐면 도시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거야. 도시와 유사한 느낌.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자연이니까 도시적인 어떤 느낌인데, 이 석유 등잔은 그 냄새, 석유 냄새가 꼭 젊은 시절의 그 냄새, 그런 냄새가 나게 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정형. 여기서 이제 정형은 이제 부르는 말이니까 예상 독자가 되겠죠. 예상 독자고, 이따 끝나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이 편집글 형식으로 써둔 거예요. 편집글 형식. 바무스카드로 호가 연초갑지 불붙이던, 여기서 호가가 이제 연초갑지라고 돼 있지, 그지? 이게 담배를 싸던 종이에요. 그 연초갑지 붙이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기서는 시골에서의 기억이 아니라 여기서의 생각은 도시에서의 기억이야. 도시 기억이야 이거. 배짱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두빛 색채로 홍건한 내꼬에 같이 영어 T자를 쓰고. 자, 영어 T자. 이제 요거 좀 중요한데, 지금부터 제가 요거는 좀 특이하게 파란색으로 좀 동그라미 칠게요. 파란색으로. 이 파란색 친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외래어나 외국어 같은 외래어나 외국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외래어 외국어 사용하는 것은 얘가 도시 지식인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어로 엄청 많이 써요. 여기 막 언더라인 이런 거, 밑줄이지, 밑줄. 그런 걸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니까 얘 기억은 다 도시의 어떤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 같이 같아집니다.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이 비의 내용은 결국 도시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서 머릿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그저께 신문을 찢어버린 때묻은 흰나비. 여기서 흰나비란 건 아마도 여기는 이 작가 자신이 될 거고, 작가 자신. 신문을 찢어버리고 때묻은, 신문은 이제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결국 도시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어난 나는 봉선하는 아름다운 애인의 귀처럼 생기고 귀해 보이는 지난날의 기사. 그러니까 결국에 기사가 보인다는 건 도시의 소식을 궁금해한다는 뜻입니다. 궁금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사랑 신문 기사는 결국 소식을 알려주는 거잖아. 소식. 그러니까 자, 계속 갑니다.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린물. 여기서 이제 자린물이란 건 왜 잠자리에서 마시는 물이야. 마시는 물. 시메스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해질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의 한란계 같은 기를 느낍니다. 여기서 한란계는 온도계고요. 온도계 같은 기를 느낍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차가워서, 마신 물이 차가워서 식도를 느낀다는 뜻이야. 내가 먹는 식도를 느낀다고.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나는 백지 위에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 있을 것 같대요. 그 말은 자기가 느낀 어떤 차가운 느낌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청석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쪼이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같은 소리도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냐면 장독 터지는 소리 한 건 결국 풀벌레 소리 얘기하는 거야.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니까 벌레 소리가 요란하다는 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곳은 매우 고요하고 적막한 분위기라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풀벌레 소리가 미친이 들릴 정도니까.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자,
엽서 한 장에 적을 만큼 오는 까닭이란 건 한 장 한 장 적을 때마다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 즉 가을이 조금씩 다가옴을 표현한 거야.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자, 가을이란 건 추상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했다고 해요. 자, 그다음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여기서 광음이란 건 시간이야. 어떻게 시간을 헤아리겠냐? 즉 다시 말하면 시간이 덧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덧없이 지나가고 있어요. 맥박 소리가 이 방안을 방째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 기름 냄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자,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이래요. 자, 석유 등잔 밑에서 졸음이 오는 기분이래. 자, 이 말은 매우 조용해서 오히려 지금 뭘 느끼고 있냐면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어갈게요.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자, 여기서 파라마운트 상표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아까 외국어 외래요. 도시 지식인을 강조하는 거.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꿉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겨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 꿈에서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그렇죠.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을 쭉 그리움과 염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봅니다.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여 본데 이건 결국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이죠. 변목에 걸린 다 헤어진 내 저고리를 봅니다. 여기서 다 헤어진 내 저고리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글쓴이의 힘겨운 처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겨운 처지. 서도천리를, 여기서 이제 서도천리는 거리감이죠. 내가 온 곳과의 거리감. 나를 따라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요. 등잔 심리를 돋우고 불을 켠 다음 비망록에 철필로 군청빈 모를 심어갑니다. 자, 여기서 철필로 군청빈 모를 심어간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를 뭐에다가 표현하고 있냐면 농사일에 비유하고 있어요. 농사일에 비유합니다. 불행한 인구가 그 위에 하나하나 탄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행한 인구라는 것은 결국에 비망록에 쓴 글자를 비유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왜 글자를 불쌍한 인구라고 표현했냐 하면 여기서 지금 비망록에 우울한 내용을 기록했다. 비망록에 우울한 내용을 기록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한 거야. 이 글자로 너무 우울한 내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글자를 불행한 인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조밀조밀한 인구가. 내일은 진정일 화초안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저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 보고 놀고 하는 것은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게 지금 화자가 원하는 거야. 즉 근심이 해소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너무나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꿈자리라는 것은 결국 가족에 대한 꿈이야. 가족에 대한 꿈이에요.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러비어 원색팜꾼. 이런 거 다 외워져. 그림책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울한
우울한 꿈을 다시는 꾸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도에는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려한 고향은 도시야. 즉 여기서 중요한 거 결국 도시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향이란 건 즉 도시입니다. 도시. 활력소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버릴 때 고향은 이꼴 도시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 산은 오히려 장애물이 되겠지. 그지? 시각을 가려버린 이 사나이의 팔봉산 허리에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에 제옥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향, 즉 도시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어요. 도시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어. 아침볕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깨입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자,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을 합니다. 이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라, 하루하루가 나한테는 마음속에 짐이 되는 거야. 저 새빨간 잠자리는 꼭 병균처럼 활동하고 있대. 그러니까 즉 하루의 일과가 무척 고통스럽다. 무척 고통스러움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라는 것도 부정적이고 새빨간 잠자리도 부정적인 거야.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낡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단추처럼 이렇게 남아 있는 거야. 불 안 끄고 잤어. 자기야란 건 어젯밤 방문할 수 있는 요비령입니다. 요비랑 건 초인종이야. 지난밤에 체온을 방 안에 내어 던진 채 방안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른 듯한 맨드라미 꽃 그리고 봉선화.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렬에, 자, 이 화초들의 정렬에 호흡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느끼고 있냐면 화초를 보면서 어떤 삶에 대한 정열과 활력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아파서 온 거니까. 여기 저 녀석도 그때 물들은 봉선화 중에 흰 것도 섞였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선이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붉은 빛으로 물든데 수수깡 울타리에 오렌지빛 여주가 열렸습니다. 오렌지빛 넝쿨과 세피아빛 병풍입니다. 소박하면서 대담한 호박꽃이 스파르타식 꿀벌이 한 마리 앉아있어요. 노란색에 발견되어 세실 비데밀의 영화처럼 황금색으로 사치합니다. 르네상스 응전시에 들리는 선풍기 소리가 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 다 여기는 지금 다 얘기했지만 어떤 이국적인 표현을 통해서 본인이 도시 지식인이라는 사실을 도시 지식인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무리.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판단해야 돼.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본인이 지금 매우 아픈 처지예요. 그러니까 아픈 처지에 심리적인 고통도 있어. 가족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픈 처지와 심리적인 고통이 따르는 이런 삶은 여기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사람은 도시에서 왔어요. 여기는 이 도시와 자연을 대비해서 오히려 도시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오히려 지향하는 곳으로 그리고 있고, 왜냐하면 자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 친화적인 시들하고 이렇게 대비돼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이 작가는 최대한 어떤 도회적인 감수성으로 글을 표현하다 보니 아까 했던 것처럼 외래어나 외국어에 대한 사용이 많아요. 이해됐죠? 이런 게 많습니다. 자, 세 번째, 중간중간마다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키고 있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 아까 했던 것처럼 참여했던 이거는 편집글 형식으로 서술한 겁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A에서 E에 대해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건 정답이 5번이죠. 여기서 화단의 식물들은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식물들을 보면서 이어서 느끼는 어떤 감상이 서들려 있지, 이게 어떤 과거와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단의 식물들을 보면서 느껴진 어떤 감상,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거지 과거와 그림을 표현한 게 아니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예. 제가 빨간색으로 했네요. 예.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아니고 정답은 예. 자, 여기서 얘에 대한 감상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2번 갈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 정답 바로 갈게요. 정답 2번이죠. 도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군청모를 표현,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해서 대상의 일부로 전체를 드러내는 표현. 대상의 일부로서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대유법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고전 시가에 왜 강호라는 표현을 자연으로 놓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 여차장 차표나 여기 나온 군청모는 비유적 표현이 맞는데 글씨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뿐이지 대유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인 표현은 맞아요. 근데 이건 대유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3번 갈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정답은 1번이죠. 팔봉사는 낯선 곳으로 글쓴이에게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하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겠군,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낯선 곳이긴 하지만 여기 쉬러 온 거죠. 여기서 심신의 휴식을 가능하게 한 곳이니까 여기서 또 다른 불안을 어떤 야기했던 공간으로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팔봉산을, 여기는 이 팔봉산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떤 이상적인 곳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상적인 곳은 아니야 절대. 가고 싶은 곳은 도시니까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 됐죠? 이게 말도 좀 어렵고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 조금 특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상 작품은 출제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이 꼭꼭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작품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